우울증 벗어나기.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제 항우울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제 항우울제가 부작용이 좀 있어요. 그런데 굉장히 가볍죠. 되게 약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뭐 속이 좀 불편하시거나 입이 마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작용, 변비가 생기거나 그런 게 있어요. 옛날 항우울제는 정말 입이 많이 말랐어요. 약 드시면 입이 바짝바짝 타고 뭐 변비도 너무 심해서 뭐 대변을 일주일 동안 못 본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들은 거의 없습니다. 약간 미식거리는 정도의 부작용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, 대개 그 미식거리는 부작용 같은 거, 속이 좀 불편한 것 같은 거는 그 세로토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가고 나면 좋아지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작용 자체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나면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거 말고도 어떤 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진정작용이 심한 약들이 있어요. 사실은 우울증이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런 진정작용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돼서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데 너무 진정이 돼서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의사랑 말씀드려서 너무 졸리지 않은 약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, 뭐 몇 가지 약은 뭐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런 약도 있을 수 있는데, 사실 혈압이 올라가는 것보다 신경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고혈압이었는데 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안정이 되더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이 약을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 항우울제 부작용 중에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약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말 체질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도저히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 걱정할 수 안 하셔도 되는 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선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. 그러면 약을 바꾸면 되죠. 뭐 약을 바꾸고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들이 좀 얼마든지 있거든요. 그래서 나한테 이 약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꼭 상의하셔서 이거를 이제 뭐 좀 얼마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용량을 좀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.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20ml, 40ml, 60ml 이렇게 가야 되는 약인데 뭐 5ml, 10ml, 20ml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다른 약하고 특히 복용할 때 부작용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하고 어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를 항상 의사랑 상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세로토닌 계통의 약들을 먹다 보면 뭐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, 그러면서 어떤 약들을 보면 이제 약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너무 흥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도 이게 부작용이 아닌지 한번 상의 볼 필요가 있고, 몇 가지 약들은 먹고 나서 보면 이게 뭐 성적인 부작용이 나와서 발기부전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다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서 이제 또 얘기해 나가시면 된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게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상의하고 가는데, 사실 이게 뭐 한 달 만에 뭐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면 참 좋잖아요. 근데 우울증 약이라는 게 먹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. 또 부작용도 있고 조절하다 보면 원래 속도, 약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약은 약을 먹고 이 정도 치료 용량에 뭐 2달 안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심하시니까 3달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그거를 견디셔야 되는 거죠. 그런 걸 견디는 게 참을성이라고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말 내가 왜 이런지, 정말 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를 의사랑 상의하면서 같이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어떤 항우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아요. 최근에는 무슨 그런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어떤 피 검사를 좀 통하면 이 항우울제가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검사가 있거든요. 상당히 비싸요. 그리고 그것도 사실 그 약이 뭐 대부분 맞는데 뭐 이 약이 잘 맞을 것 같아요를 검사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비싼 검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뭐 A 우울제가 잘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 항우울제가 더 잘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의사의 임상적인 경험과
이렇게 잘 하면서 이분한테는 어떤 것들이 가장 잘 맞을 수 있을 것인지, 이분의 증상을 가장 빨리 완화시킬 것이 어떤 항우울제인지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사실 의사의 능력이죠. 그래서 그 주치의가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진득하게 좀 기다려보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항우울제가 절대로 무슨 진통제 같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진통제 같은 거는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드시잖아요. 그래서 항우울제를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죠. 우울해지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. 이 항우울제는 나의 신경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복용이 시작이 되면 우울했을 때 먹는 것이 아니고, 그러니까 아플 때 진통제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를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어떤 이 우울증 약이 뭐 단순히 진통제처럼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약을 먹음으로써 내가 어떤 안정이 되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아서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하면 이게 멍해졌던 마음이 더 명료해지고 고통도 좀 덜해지고 에너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우울증 약으로 증상만 단순히 완화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, 또 정신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은 것들이 정신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지속적으로 길게 복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